네, 이번 시간은 교류에서 커패시터 작용에 대해 좀 알아보기 이전에 전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작약 시간이 될 텐데 사실은 이 강의가 어떤 강의보다 가장 선행이 됐었어야 했는데 장거리 송전설로부터 좀 시작을 하게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커패시터 교류에서 커패시터를 알아보기 이전 우리 전하에 대해 알아본다. 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기자기약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하에 대해 좀 알아볼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물질이라고 하면 물질. 자, 어떠한 물질이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자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전자로 구성이 된다. 자, 그래서 원자핵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걸 나타내냐면 자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를 나타내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 바로 우리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친구를 원자핵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물질, 자, 이 세상,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자, 원자핵의 양성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쵸? 이렇게 예를 들어 4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양성자가 중성자는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보이시죠? 이 친구들 얘를 보고 바로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주변을 자, 전자가 돌게 되는데 이렇게 주변에 전자가 돌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돌게 된다.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플러스 개수는 몇 개죠? 4개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 마이너스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개수 몇 개죠? 4개죠. 그쵸? 그리고 중성자의 개수 몇 개죠? 4개죠. 자, 이 상태를 우리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자, 플러스가 4개, 마이너스가 4개. 자, 전기적으로 뭐죠? 자, 중성인 상태죠.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성자라는 것 자체, 이 친구 자체는 자, 전기적인 성질과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좀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보고 바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입니다라고 합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이때 우리 이러한 중성자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러한 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중성자는 자, 전기적인 성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전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성자의 개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자, 어떠한 물질이 전기적인 성질을 띠려고 하면 자, 이러한 마이너스의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얻거나 마이너스를 이름으로 해서 전기적인 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다른 쪽에 양성자의 개수가 2개라고 해봅시다. 자, 양성자의 개수가 2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만큼 존재하는 자, 원자핵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 물질 주변에 양성자와 동일한 개수를 갖는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렇죠? 자, 무조건 전기적인 성질이 없다. 즉, 전기적인 성질이 중성인 상태다라고 하면 양성자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같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왼쪽에 있는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친구 둘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 얘가 전자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자를 잃었다. 전자를 잃고 이 친구로 이렇게 이동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전자를 잃는다고 하면 자, 왼쪽에 있는 친구는 반드시 전자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세상에 이러한 두 가지 물질만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가지 물질만 존재한다. 라고 하면 한쪽이 전자를 잃었다. 그러면 한쪽은 무조건 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자, 상식적으로 전자를 잃었다.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양성자의 개수가 전자의 개수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더 많아졌다. 자, 그러면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를 띠게 되죠? 자, 플러스 상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우리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자, 몇으로 잡아주냐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전기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잃게 되면 우리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롱만큼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를 잃었을 때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을 우리 전기적인 성질로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 전자 한 개를 잃었을 때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왼쪽 물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물질은 전자를 몇 개 얻었죠? 자, 전자 한 개를 얻었을 때죠. 왼쪽 물질은 자, 전자 한 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한 개를 잃었을 때죠. 그렇죠? 자, 왼쪽은 전자 한 개를 얻었기 때문에 전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자, 대답하실 수 있겠죠. 자, 오른쪽을 아셨다면 자, 왼쪽을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자, 쿨롱만큼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플러스 쿨롱을 갖게 되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쿨롱의 상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항상 쿨롱이라고 하는 것을 써줄 때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자, 전자를 잃었다. 자, 전자를 잃은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플러스 Q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두 자,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써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써주시라 부탁하는 이유가 나중에 되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항상 플러스 위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냥 Q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플러스를 좀 붙여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런 상태가 자,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얘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자, 이러한 상태가 하나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비단 문제상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Q 해서 이런 상태가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이러한 상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항상 문제에 이런 상태가 주어지면 문제에 마이너스 Q가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이런 게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얘네는 한 세트가 됩니다. 무조건 한 세트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쪽이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게 되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게 된다. 즉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한 세트가 구성이 되거나 이렇게 한 세트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무슨 법칙이란다?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어떠한 Q만큼의 전하량을 갖는 물질이 있다. 그리고 이 물질 주변에 1쿨롱이라고 하는 물질이 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의 뭐 전개를 구해봐라. 자, 얼마만큼의 힘을 받는지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Q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걸 의미하죠? 자, 플러스 Q를 의미하죠. 플러스 Q를 의미한다. 그러면 항상 문제상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자, 어딘가에 마이너스
Q만큼의 쿨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한쪽이 플러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쿨롱만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딘가에는 자, 마이너스 1쿨롱만큼의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문제상에 이렇게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 마이너스 1쿨롱, 마이너스 Q쿨롱은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것을 바로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은 자, 전자 한 개를 잃었으면 다른 물질에서는 무조건 전자 한 개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이 전자를 잃어서 이러한 전하량을 갖게 됐다 라고 하면 다른 한쪽은 이만큼의 전하량을 얻게 되고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죠. 크기는 같고. 자,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게 되면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자, 제로섬이라고 합니다. 제로섬. 그리고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쪽이 전자를 잃으면 한쪽은 전자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하량 보존 법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전하 상태, 전하량을 더해주게 되면 모든 물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중성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 한 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이마만큼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 전자를 잃었으면 상대적으로 플러스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렇다면 다량의 전자가 1쿨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 정도의 전기적인 성질은 아주 미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쿨롱만큼의 전기적인 상태를 띠게 되려면 자, 플러스 1쿨롱 혹은 마이너스 1쿨롱을 띠기 위해서는 다량의 전자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 한 개가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 정도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쿨롱만큼의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려면 우리 이마만큼의 전자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해주려면 1쿨롱을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1쿨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자 개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마만큼의 개수를 한쪽이 얻게 됐다. 이마만큼의 전자를 얻었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쿨롱의 전기적인 성질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자를 잃은 쪽은 자, 플러스 1쿨롱만큼의 전기적인 성질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전자 한 개를 얻고 전자 한 개를 예를 들어 잃었다면 자, 두 원자는 전기적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 어느 한쪽에 원자 무게가 80이고 어느 한쪽의 원자 무게가 5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A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얻었고 B는 전자 한 개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전자가 B 원자에서 A 원자로 한 개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A 원자는 전자 한 개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 한 개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량이 어떻게 되죠? 자, A 원자는 이러한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전에 중성인 상태였기 때문에 전자 한 개를 받았을 때 이러한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B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적인 성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원자 무게와는 관계없이 전자가 이동을 몇 개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하량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전하량, 즉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무게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무조건 전자가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물질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의 쿨롱이 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쪽이 전자를 얻고 어느 한쪽은 전자를 잃게 되었다면 무조건 전하량의 합은 제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한쪽은 플러스 Q 쿨롱을 갖게 됐고 어느 한쪽은 마이너스 Q 쿨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전기적인 성질이 한쪽은 플러스를 갖게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가장 중요한 이제 한 가지 사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하량을 갖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두 전하 사이에는 뭐가 발생하죠? 뭐가 발생합니까? 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기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러한 전기장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자, 이 그림에서 자, 플러스 Q만큼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면 우리 자, 상식적으로 문제상에서 이렇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반대쪽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Q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마이너스 Q가 없다라고 하면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없죠. 자, 플러스 Q만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전기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전하량 보존 법칙과 자, 전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상태만 주어졌다 하더라도 반대편에서는 이 상태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 되면 얘만 존재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상태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야 플러스 Q에서 이렇게 전기장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쿨롱만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1쿨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 Q가 있으면 마이너스 Q는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자, 이러한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자, 전기장, 즉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기장이 자,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고무줄을 한번 늘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무줄을 늘렸다. 이러한 고무줄이 있는데 고무줄을 팽팽하게 늘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쪽에 돌을 이렇게 매달고 고무줄을 놓게 되면 돌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에너지를 갖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 자, 전기장이 에너지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 플러스 Q 자, 얘 스스로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자, 마이너스 Q 얘 스스로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얘네 자체로는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얘네는 물질입니다. 물질. 자,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물질이지. 자, 에너지는 어디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일렉트릭 필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에너지 상태입니다. 자, 플러스 Q 혹은 마이너스 Q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냐면 자, 고무줄이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고무줄은 물질이지 에너지가 아니죠. 지금 고무줄을 당겼으면 이 당긴 힘이 에너지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전하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자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m자 그리고 마이너스 m자가 있게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두 상태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죠? 자,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자,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자아를 갖게 되는 물질은 그냥 물질인 것이지 에너지가 아닙니다.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장에 의해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장으로 저장된 에너지를 우리는 소비하기도 하는 것이죠. 고무줄이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질이 무엇이고 에너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자, 고무줄을 늘렸을 때 에너지는 우리 고무줄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고무줄을 당긴 이 힘 자체 얘가 지금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오개념을 반드시 잘 잡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갖게 되고 우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를 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존재하게 되고 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존재하게 되고 자, 이 두 사이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무조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전기장이 에너지를 갖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 그리고 얘네는 물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전자를 한 개 얻고 혹은 뭐 10개를 잃고 얻고 해서 만들어진 이 상태가 전기장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전기장이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반드시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극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극판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이 사이에는 뭐가 저장이 되죠? 자, 전기적인 에너지가 저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코일에 어떠한 뭐 자성체를 집어넣어도 좋고 자성체를 집어넣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철로 된 물질을 집어넣고 전류를 코일에 흘려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우리 N극을 갖게 되고 어느 한쪽은 S극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주변에 뭐가 형성이 되죠? 뭐가 형성이 됩니까? 자,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바로 자, 인덕터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이번 시간은 자, 전하가 무엇이고, 자, 전하가 무엇이고, 자, 이러한 전하, 자, 플러스 Q 전하, 마이너스 Q 전하가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가 자,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 인덕터와 더불어서 우리 조금 비교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도 잠깐 가졌었죠.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자,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할 테고, 자, 2022년이죠. 그래서 1월에는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위상이 달라졌을 때 이제 아직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죠. 자, 이거와 자, 그리고 자, 교류 상태에서 커패시터에 대해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 이렇게 알아보았으면 우리 발전기 출력 가능 곡선에 대해 알아보고, 아마 한 2월쯤 되면 우리 안정도 있죠. 안정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단법이니 뭐 어떤 법이니 뭐 이런 게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2월 중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강의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2월은 자, 거기에 저 강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자, DC 회로 자,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자, 회로 분석하는 기법, 자,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한 2월 정도가 되면 아마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좀 업로드 할 계획이니까 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시청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